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5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 2022년 1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무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는데,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되겠죠. 목화 토금수 중에서 흙은 토를 의미하죠. 그래서 무토가 되겠습니다. 무토. 그리고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곧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뭡니까?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습니다. 음이 없는 양이 없고 양이 없는 음이 없다. 그래서 양토가 있다라고 하면 음토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되겠습니다. 기토,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양이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음토가 되겠죠. 자, 그냥 토라고 하면 막연합니다. 어떤 토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해 보면 어느 정도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양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큰 개념이죠. 음은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높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낮은 개념일 것이고, 양이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작고 좁은 개념이죠.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넓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도 있겠고, 물기가 없는 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높다라고 하면 음토는 낮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토가 넓다라고 하면 음은 작고 좁은 토, 양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음은 그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물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비유를 하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의 특성을 잡아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황토라고 하는 뜻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말했던 큰 산 같은 거, 높은 개념이죠.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넓다라고 하면 평야라든가 또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광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 그리고 무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기가 없는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건, 말을 조, 이렇게 되겠죠. 건조, 이렇게 되죠. 건토, 조토. 그래서 물기가 없는 토가 무토가 되는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음토, 전원토이면서 얜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개념, 어떤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과수원 같은 개념, 그 다음에 과수원도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과수원 중에서도 큰 건 양토로 볼 수 있고 작은 건 음토로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무토라고 하는 큰 개념과 기토라고 하는 개념을 큰 틀에서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맥, 평야, 광야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에 대조되는 개념에서 이제 텃밭, 과수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과수원끼리 이렇게 음양을 나눴을 때는 크고 넓은 것이 아마 양토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음토가 되겠죠. 그래서 음양의 기준은 어떻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원이라고 했으니까 논밭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작은 정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비옥한 토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 습토라고도 하고요. 습리라고도 하고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습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니자죠. 진흙과 같은 것이고, 니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 또는 진흙을 니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 기토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차원이 있는데, 무토는 왕토적, 굉장히 작은 토가 아니라 왕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큰 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울체가 된다 그래요. 울체돼서 막히고, 이렇게 돼서 땅이 다져지게 되면 풀 한 폭에 자랄 수 없는, 잘못하면 불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토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해 줘야 된다라고는 개념인데, 소토한다라고는 그 땅이 다져지지 않도록 옛날 뭐 논밭을 갈아서 엎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서 땅을 좀 이제 퍼석퍼석하게 목이 있으면은 땅이 다져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목으로서 소토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로 하는 목은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쓴다. 자, 밭을 갈고 일굴 때 삽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컴바인이라든가 트랙터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겠죠. 트랙터. 그러면 삽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면 트랙터 같은 것은 간목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큰 태산을 예를 들어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삽으로 옮기는 게 크겠습니까? 그 용도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트랙터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가지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삽보다는 중장비를 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을목과 간목의 차이가, 무토가 왕할 때 간목을 쓰느냐, 무토가 왕할 때 을목을 쓰느냐는 삽을 쓰느냐 중장비를 쓰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무토는 간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육친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무토 입장에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평간 아닙니까? 어떻게 칠살평간을 용신을 씁니까? 양간은 음간하고 달라서 칠살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은 경금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병화는 임수 칠살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무토는 간목 칠살을 쓰는 것이고, 임수는 무토 칠살을 쓰는 것인데, 경금은 정화를 쓰는 이유는 경금의 특성상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독 경금만 정화를 쓰게 되는 것이, 나머지 간목, 병화, 무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능히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토가 간목을 쓸 때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써야 된다. 쉽게 말하면 큰 산에다 나무 심었습니다. 그러면 물 줘야 되죠. 따뜻한 햇볕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를 용신으로 잡을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봐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으면 개수를 써야 되고, 사주가 무토가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단 병화를 우선해서 쓴다라고 하는 점을 머릿속에 기억해 둔다라고 하면, 무토 용신 잡는 방법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 기토는 뭐 무토하고는 달라서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쓰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게 되는데, 이건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이니 이건 내일로 미루고요. 오늘은 무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술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은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신유술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죠.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3개월은 가을이 됩니다. 계절로 가을이 되는 것이고, 이 가을의 왕한 기운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인묘진월은 봄이면서 목이 왕하고요. 4월, 5월, 미4, 5, 미월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 지금은 금의 쇠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언제? 그렇죠. 신월과 유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오늘 술월은 솔직히 말해서 토왕절입니다. 토가 왕한 계절인데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은 모두 4개월이죠. 4개월이라고 하는 뜻은 계절의 끝이라고 하는 끝계자입니다. 끝계, 계절의 끝을 말하죠. 진은 봄의 끝, 그래서 늦봄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술월은 가을의 끝,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의 끝, 늦겨울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여름의 끝, 늦여름이 된다라고 해서 4개월이고요. 이 4개월은 모두 토가 왕하고 다 환절기가 된다. 계절이 바뀌는 때가 바로 이 진술중미월이 환절기가 되는데, 특히나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겨울로 넘어가죠. 기운 자체가 계속 하강하죠. 신월 들어가면서 금의 기운, 숙살기가 이제 발생하면서 조금은 서늘한 기운이 들죠. 6월 가게 되면 하늘이 파랗고 하늘이 높고요. 곡식들이 연그러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면서 기후 자체도 매우 청량한
그런 계절이면서 술월로 딱 넘어오는 순간 이제 오싹해지죠. 그래서 한로상강이라고 하는 것, 이슬이 차갑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슬이 좀 더 기온이 차갑게 되면 서리가 돼서 내리는 계절이 바로 술월입니다. 그래서 몹시 기온은 내려가서 저온인데 술월의 술토는 건토라고 말씀드렸죠. 건조하다. 그래서 술월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삭막한 그런, 아마도 12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월 중에서 가장 생의가 없는 그런 좀 삭막하고 좀 뭐라 그럴까, 매정하다 그럴까요? 뭐 이런 계절, 바로 이 술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용신 잡기가 좀 어려운 계절이에요. 오히려 술월이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이라든가 사오밀 같이 계절의 감각이 겨울 여름 이렇게 뚜렷하면 모르는데,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추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온 조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윤택하게 윤토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용신의 잡기가, 즉 사주를 중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술월은 비록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진술축미월은 환절기가 되는 그런 계절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죠. 무토토라고 하는 것이 토가 왕할 술월에 태어났으니 일간이 어떻다? 신왕사주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업부 용신 법에 의해서, 자, 왕한 자는 어떻다? 관성을 지용해서 왕한 자를 갖다가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통제하고 억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만큼 통제하는 것이, 무자비하게 잡아 족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일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왕하면 뭐가 필요하다?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술월의 무토는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것, 술월의 무토는 토가 왕하고 목은 약합니다. 그래서 술월의 무토가 왕한데 간목 딸랑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목극토해야 되는 것이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 즉 원래는 목극토해야 되는데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목이 부러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왕토를 갖다가 삽으로 갖다 막 파헤치고 있는데 뭐죠? 어느 정도 되면 삽자루가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뭐다? 그렇죠. 태산을 옮기다 보면 포크레인도 고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포크레인도 큰 중장, 아주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땅을 파는 굴삭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딱 트면은 덤프트럭 두세 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의 흙을 퍼내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트럭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막 수십 대가 있다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산도 크지만은 그거를 옮길 수 있는 트랙터도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에부터 간목을 쓸 때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된다. 개수, 또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있어서 반드시 이 목을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되죠. 무토 입장에서 재성으로서 실사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의 무토는 간목으로 무토를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서 다음으로 여건이 된다면 병화로서 조후도 필요하다.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차피 술월에 이 삭막한 삭풍이 부는 술월이 춥기 때문에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일단은 간목개수를 얻은 연후에 병화는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만 있다 그러면 나무는 말라 죽을 것이고요. 땅은 건조해서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은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하더라도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핵심이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일간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토가 토를 받는데 그게 양대 양이다 그러면 그거는 비견 또는 겁재가 될 것인데, 양대 양이 되면은 그는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무토, 기토가 4월, 5월에 태어나거나 진술충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별도로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지만은 그 외에 무토, 기토가 뭐 4월, 5월 진술충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이러는 걸록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일간 자체가 토왕한 계절에 태어나서 일간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득령이라고 표현하죠. 월령을 얻었다,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신왕하면 간목을 지용해서 소토소벽하고요, 간목을 윤목하고 건토인 무토를 윤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 그 다음에 따뜻하게 병화를 지용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봤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간목과 같습니다. 천간의 간목이 없다 하더라도 뭐 작긴 하지만 인중 간목을 쓸 수도 있고요. 제가 조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인중 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들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인목은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술인을 봤는데 일지에서 오화를 봤습니다. 오화. 그래서 무오일주가 되는데 사주는 여러분 글자 한자 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크게 먼저 보는 사람이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인데, 무토 비견이고요, 칠살이고요, 그 다음에 양인인데 이거 인성이네, 이렇게 보면 틀리는 것이고요. 자, 연월리로 인, 오, 술, 화, 국을 짰네요, 이렇게 큰 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국을 이렇게 완벽하게 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같은 인옷을 화국이라 하더라도 월령이 5월이냐, 월령이 인월이냐, 월령이 술월이냐에 따라서 5월에 인옷을 화국이를 짜는 것이 가장 화가 뜨겁겠죠. 다음이 인월일 것이고요. 다음은 술월일 겁니다. 그래서 인옷을 화국이라 하더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5월에 화국이 형성되면 당연히 가장 뜨겁습니다. 온도로 예를 들어서 온도를 치면 뭐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인월 같은 경우는 한 40도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고, 술월 같은 경우는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가을에 20, 30도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이상기후죠. 이상기후. 지금 온도가 거의 뭐 10도 정도, 이런 정도 차이인데 갑자기 온도가 30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름, 웬만한 서울 같은 경우 여름이 30도만 넘어가도 덥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을에 30도 올라가면은 가을이 여름 같아진 거죠. 그러면 만물,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하다못해 작은 미생물들도 이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월에 화국을 짓는 것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 무토 술월에 태어나서 왕하는데 이 화국까지 짜게 되면 무토는 왕하지만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매우 고온, 저온 건조가 아니라 고온 건조로 바뀌게 되니 마치 사막화된다, 뜨거운 사막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막을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사막화를 막을 수가 있겠죠. 중국 저쪽에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몽골 쪽에서 사막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는 것이고, 자꾸 염소들이라든가 소들을 자꾸 방목하게 되니, 물론 기후적인 어떤 지구가 온난화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무가 물을 축적하게 되고,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염소들이나 이 소들을 풀어놓게 되면 뿌리까지 다 뽑아서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나무가 없게 되면 물이 그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더 사막화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 물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간목을 쓰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넓은 땅에 물이 있어봤자 어떻게 돼요? 그쪽 금방 증발되고 토에 의해서 파극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임수 딸랑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토에 의해서 뜨거운 열기에서 이거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수의 근원이었습니다. 수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해수 임수라 하더라도 이건 고립되어 있죠. 금방 마르거나 토에서 파극돼서 날아갈 것이죠. 수원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금, 물론 이제 술 중에 있는 신금의 뿌리를 두어서 있긴 하지만 화국을 형성되어 있으면 경금 또한 어떻게 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경금도 술을 생각하기가 매우
없게 되겠죠. 그럼 생시에서 뭘 봐야 됩니까? 금 또는 수를 얻어서 이 수를 갖다 생주해 주지 않는다면 이 무토는 왕하기만 뭘까? 사람이 커요. 그죠? 힘도 세요. 근데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면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동네에서 조폭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일단 금수의 기운을 얻어서 수를 생주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땐 수보다는 금을 얻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면 이제 인호술 화국을 형성한 상태에서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임자시를 얻으면 일단 수를 얻었기 때문에 좋아야 될 것이나, 문제가 뭐냐면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고 인호술 화국이 좌우충. 그러면 수가 불을 끄느냐? 이거 원래는 수가 화가 돼야 되는 거죠. 수가 화를 끄게 되는데, 이거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가 많게 되면 수가 오히려 고갈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하게 되면은 뭐냐면 그 독수오건이라고 해요. 독수오건이라고도 하고요. 내는 배수거신이라고도 합니다. 배수거신. 이건 뭐냐면 작은 물이 큰 불을 끄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좌우충되게 되면 이거는 화가 꺼진 것이 아니라 물이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왕자 충세 쇠자발이라고 하죠. 왕자 충세 쇠자 발, 이렇게 하고, 쇠신충왕 왕자발, 쇠신충왕 왕자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약신이 왕신을 갖다 극하게 되면 오히려 왕신이 성질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토가 왕한데, 작은 수, 물론 이제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능히 이 좌우충이 되음으로 인해서 수가 오히려 큰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시 같은 경우는 충되지 않으니 뭐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 제가 금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토의 기운을 금이 설해서 수를 생할 수 있는 통관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을 좀 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경신시가 되게 되면 자, 술월에 인후술 화국을 짓고 일간 자체도 왕하죠. 화가 왕하지만은 술월에 인후술 화국이기 때문에 5월의 화국이라든가 인월의 화국보다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술월이 기온은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수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 같은 경우는 금은 통근을 하지 못하지만 수는 통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경신시가 되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통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오늘 생시 중에서 가장 원활하고 가장 좋은 것이 경신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은 꼭 심한 원국만 놓고 볼 것은 아니고요. 항상 제가 이 원국과 더불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대운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수운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초년에 금운을 넘어서 바로 화운을 간다는 얘기죠. 화운하고 목운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수운을 거쳐서 목운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경신시가 가장 이상적이죠. 경신시 다음으로 신유시인데, 신유시는 금은 통근할 수 있지만 수는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경신시, 신유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경신시가 월등히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이런 걸 살펴본다, 다시 대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 남자 같은 경우 경신시를 잡는 것이 좋은지, 또는 여기서 이제 수를 봤을 때 임자신 안 좋다고 했고요. 계시는 금이 통근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병진시를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금을 지나서 목운이기 때문에 경신시가 여자한테 제가 권장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병진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화가 왕한데 다시 화를 잡고 토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수운 가게 되면 오히려 화의 기운이 그렇게 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수운을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라고 봤을 때 가을에서 겨울로 가기 때문에 화가 많은 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진토 하나의 경금이 생을 받고 임수가 통근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30년간
수운을 만나게 되고요. 더해서 이후 30년간은 목이 강해지는 요 갑인대운, 을묘대운을 왔을 때 목이 왕해지겠죠. 이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럴 때는 오히려 수가 많아서 목을 생하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해서 통관작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국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항상 대운을 놓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경신시가 되면 남녀 모두 그냥 평이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생시로서 여자도 남자도 괜찮은 생시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해자축 이렇게 임묘진 60년간 수목운일 때 오히려 남자의 경우에는 경신시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병진시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병진시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대운을 아마 잘 살피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대운을 좀 살피시는 분들이라면 병진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병진시 태어나면 일간 굉장히 왕하죠. 근데 저는 사주를 태계를 할 때보다 너무 약한 사주는 만들지 않는다.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수목운이기 때문에 화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을 갖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제 얻지 말아야 될 생시 뭐 이민지, 을묘시 같은 경우 또는 병진시는 제가 남자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사, 무호, 기미시 같은 경우 더해서 임술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 개시 무난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경신, 남자의 경우 병진. 만약에 남자의 경우 병진시 너무 세다 싶으면 이제 경신시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병진시 정도 좋지 않을까. 왜냐 남자를 텐데 이 임자 대운에 좌우충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좌우충 됐을 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진실을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